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머리에 담아두시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몸에 별로 와닿지 않는 내용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근데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 그거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작물을 다루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할 때 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잘 돼야 되는구나. 이걸 어떤 좌표가 설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좌표 출발점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고민이 되죠. 떠다니는 부평초 같이. 하지만 그게 농업을 할 때 뭐가 핵심인지를 여러분이 꼭 담고 있으셔야 된다.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으셔야지만 방황하지 않고 뭔가를 해보실 수 있다. 시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수 선정이라고 이제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받으신 내용하고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과일들이 있어요. 과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종들 중에 내가 과연 어떤 과종을 선정을 해서 내가 귀농하든지 귀촌하는데 심을 것인가 이런 거 이제 고민이 됐죠. 전업농으로 해서 과수원을 또는 조성을 할 수도 있지만 또는 집 주변에 몇 개씩 심고 하는 일들도 있겠죠. 그래서 뭘 심어야 될지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근데 전업농, 과수원을 크게 조성을 해서 전업농으로 가실 게 아니라면 사실은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과일 그냥 심으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과일. 그게 어떻게 됐든 나중에 잘 자라지 않는다든지 죽어버린다든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정말 양평이나 이런 데 이런 경기 북부에서 경기도 쪽이라든지 뭐 철원 이런 게 하는데 갑자기 바깥에다가 감귤을 심는다든지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것만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과종을 그냥 심어서 길러서 꽃도 보고 열매도 보다가 죽으면 또 갖다 새로 심고 이러면 되시거든요. 사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과수원을 만들어서 뭔가 좀 생산을 해보겠다 또는 뭐 체험농장이나 또는 주말농장 같은 이런 거 규모로 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했을 때에는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럴 때 그런 과종들을 선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게 경제성이에요. 만약에 그래도 제법 넓은 면적의 나무를 심을 때는 이게 과연 돈이 얼마나 될 건가, 돈이 될 건가 말 건가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 이제 전업농이 돼서 귀농을 하시는 경우에는 정말 내가 가서 어떤 과종을 심어야 될 건가? 이게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어떤 과종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누구도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 주식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주식을 사야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 해주잖아요. 100%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100%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사기꾼이죠. 네, 아무도 모르죠. 주식은 신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농업에서 또는 과수에서 어떤 과종을 골라야지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알 수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정도지 그것이 100% 확신하지 않죠. 주식도 100% 확신하면 그 사람이 그런 거 하고 있지 않겠죠. 떼돈을 벌어서 그냥 따로 살고 있지 굳이 뭐 그런 이야기 듣고 있지 않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각 과종을 선택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 표준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 기준점을 보고 내가 하고 있는 농사가 과연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건지 또는 평균 이하인지 평균 이상인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나 혼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은 더 항상 잘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각 과종들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10R이라고 써요. 300평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300평에서 도대체 수익이 얼마나 나와야지 평균적인 수치가 될 건가 하는 걸 이제 표시해 놨습니다. 사과부터 시작해서
참다리까지 다양한 것들이 쭉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 수치도 매년 바뀌게 돼 있죠.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농산물이라는 것은 좋은 농산물을 생산했다고 해서 돈을 꼭 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때는 너무나 맛있는 과일이 생산이 되는데 농가에서는 돈을 못 버는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맛도 징그럽게 없는데 떼돈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가격이 왔다 갔다 등락이 굉장히 심한 게 이제 농산물이죠.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주 쉬운 예로 똑같은 한 마을에 바로 이웃하고 있는 사과 농가가 있다고 했을 때 두 농가가 기술적으로도 비슷하고 똑같은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더라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수익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수확해서 바로 그냥 전부 공판장을 통해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저장고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수확하자마자 다 낸 사람이 돈을 더 버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해에는 만약에 저장을 했더니 갑자기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돈이 엄청 늘었다든지 이게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이 와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꼭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과정을 선택해서 그 과정에 1등이 되라. 여기서 말하는 1등은 최고 1인자면 좋겠지만 최소 10% 아니라든지 그런 상위권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계속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사과 3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과산은 거의 정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생산량이 엄청 늘고 있어요. 근데도 지금 계속 사과를 심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과잉 생산으로 이게 떨어지게 됐어요. 그럼 이게 영원히 떨어지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또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게 파도를 치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서 여기 있는 표는 여러분들이 그런 표준으로 삼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거예요. 이 과정을 선택했을 때 내가 몸이 고달프냐 고달프지 않느냐, 내가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보면 사과 같은 경우는 145시간 쭉 가다 보면 이게 뭔가요? 감귤 106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밑에 있는 시설 포도나 시설 감귤 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우스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전장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하지만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 있어요. 노동 강도가 세지고 여기 있는 사실도 투자도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귀농하시든지 혹시 하시게 됐을 때는 사실은 본인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농사를 계속 지셨던 분들은 적응이 돼서 괜찮지만 안 하시다가 가서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보다. 하루 이틀만 해도 온몸이 적응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귀농을 하셨을 때는 뭔가 좀 여유를 찾고자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힘든 일을 갖다 하시게 되면 그 여유를 찾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적응성이에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다음에 괜찮고 이 내한성, 얼어 죽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심으셔야 된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이 아시는 과일들은 내한성들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요 아래쪽에 있는 감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내한성이 좀 약한 편이고, 그 다음에 국지적으로는 이런 핵과류들이 있죠. 양의 앵두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경기 북부나 이런 데서는 많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어 죽지 않는 지역, 그런 데를 고르셔야 되고, 혹시 이미 지역이 결정돼 있다면 그 지역에 저런 과정들이 얼어 죽을지 살아남을지를 갖다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양평 제가 자꾸 양평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그 양평이라고 하는 그 전체 지역이 기후가 똑같지가 않아요. 지역적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주변에 어떤 나무들이 심겨져서 살고 있는지 보시면은 대충 여기에서는 어떤 종류가 가능하겠고 이걸 갖다 가실 수가 있어요. 또는 각 지역에 있는 기술센터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보셔야 될 게 이 토양 습도 관련된 문제예요. 여기 나와 있는 복숭아, 자두 이런 핵과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습기에 굉장히 약해요. 이게 물이 고이는 그런 토양이나 이런 데서 심게 되면 쉽게 죽어버립니다. 한 2년, 1, 2년 자라다가 쉽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이 고이는 부분들에는 꼭 피해야 될 과종들이 있습니다. 꼭 심으셔야 된다면 물이 잘 빠지도록 뭔가 장치, 배수를 시킨다든지 흙을 좀 높게 해가지고 심는다든지 하는 그런 데 신경을 쓰셔야지만 큰 무리가 없이 여러분들이 나무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안전지대라고 해서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과일들이 요 선상 아래쪽에서 심으셔야지만 안전하다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온도 문제에서 꼭 짚어야 될 게 요즘에 이제 계속 온난화라는 것이 그 온난화 문제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상이지만 여기 이 붉은색이 2050년경에 우리나라 온도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 가상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붉은색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감귤이 재배가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감귤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 2050년 되면 이 붉은색, 이 황색 계통에 있는데 감귤이 재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상이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제주도 가서 느꼈던 그 기분을 지금 서울부터 시작해서 온 남쪽 위쪽에 다 느끼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산, 산, 높은 산 아니면은. 그만큼 이제 계속 상승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너무 따뜻해져서 걱정하는데 저는 뭐 왜 걱정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안 좋은 점도 당연히 있는데 난방비 안 들어서 좋죠. 난방비 안 들어서 좋고 저기에다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사과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감귤이나 이런 따뜻한 데서 되는 작물을 또 심으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바꾸고 만약에 사과나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 수입을 해야죠. 이제. 북이 됐던 뭐 다른 나라에서. 예. 그 어쨌든 그 상황이야. 저걸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바꾸는 그 방법들을 많이 어떤 상승 속도를 갖다 늦추기 위해서 많이 하지만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어쨌든 경향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농업도 바뀌어가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난방비 적게 들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은 더 좋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농담입니다, 사실은. 농업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문제가 있어요. 병해충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난방비 적게 들어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